1946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은아는 부산여고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대에 입학하였습니다. 입학 후 어느 날 조각가의 화실에서 친구들을 위해 우연히 모델을 했는데 며칠 후 낯선 사람들이 학교에 찾아와 영화를 찍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배우가 된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했기 때문에 이를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영화 연출 관계자들은 고은아의 집까지 찾아와 설득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찍으려고 하는 영화에 내가 딱 적격이다. 그렇게 1965년 난의 비가라는 영화를 통해 고은아라는 이름의 여배우가 데뷔하였습니다. 고은아라는 이름은 극작가 한운사 선생이 정말 고운 아이라는 뜻에서 붙여줬습니다. 이 작품에서 고은아가 맡았던 역은 골육종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여자로 어머니도 없는 홀아버지의 외딸, 그야말로 청순가련한 역할이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다 나오는 장면은 영화 서두와 회상 장면밖에 없었고 투병을 시작하면서 얼굴 절반 이상을 가리고 연기해야 했습니다. 고은아는 이 영화를 하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 다시는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회상 장면 중에 대관령에서 스키 타는 게 있었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스키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조금 내려오다 보면 넘어지고 다시 장비 들고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그렇게 몇 번 하면 밤이 됐지요. 머리에는 맞지도 않는 가발을 썼지. 순진무구형이니까 옷은 꼭 치마를 입어야지. 이건 춥다 못해 온몸이 막 얼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촬영을 하다 보니 영화에 대한 동경이나 애정 같은 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다시는 안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이처럼 고은아는 영화에 대해 미련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난 뒤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사에서는 고은아가 대학생이라는 점을 홍보의 포인트로 삼아 고은아를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학생이 흔치 않던 시절이었고 게다가 연극영화과 학생도 아니었으니 고은아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고은아는 한 작품만 하기로 협의했지만 극동영화사에서는 말을 바꿨습니다. 영화를 찍고 홍보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으니 한 편만 찍을 수는 없다는 거였죠. 실제 당시 영화사에서는 고은아에게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은아가 영화에 입고 등장하는 옷을 유명 디자이너가 직접 일본에서 천을 끊어다가 따로 만들 정도였죠. 고은아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영화사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집안에서도 더 이상 반대를 못하셨고 저는 저대로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음 작품을 하다 보니 또 다음 작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계속 영화를 하게 됐죠. 그리고 고은아 또한 영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차 들고 있었습니다. 난의 비가를 찍은 극동영화사가 명동에 큰 광고판을 갖고 있었어요. 평소에 생각 없이 걷던 명동거리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얼굴 사진이 엄청나게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촬영 없는 날 지나가며 흘끗 쳐다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이어 고은아는 당시 맹활약했던 명감독 김수용 감독의 갯마을로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화 갯마을에서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과부로 출연했고 당시 톱스타였던 신영균과 황정순도 출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묘하게 에로틱한 부분이 있는 작품으로 당시 고은아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고은아는 감독님께 이건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일로 감독은 고은아를 크게 꾸중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모두 이 역할을 탐내고 있다. 이건 너에게 행운이다. 이후 당시 유일한 여자 조감독이었던 나소원 씨가 매일 밤마다 고은아에게 러브신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러브신을 하면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남자를 쳐다보느냐? 눈을 똑바로 뜨지 마라. 눈을 지그시 감아라. 그리고 영화 갯마을은 한국영화사 걸작 중 하나로 당시 많은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1966년 대종상영화제 작품상과 부일영화상 감독상을 수상했고 문예영화의 붐을 일으켰습니다. 갯마을은 고은아에게도 의미가 큰 영화로 이 영화를 통해 부일영화상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얼굴 예쁜 청순형 대학생 배우였던 그녀는 이 영화를 통해 한 사람의 배우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이처럼 난의 비가와 갯마을이 성공하면서 고은아는 김지미를 위협하는 여주인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시기 윤정희, 남정임, 문희 등 트로이카 여배우들이 등장했고 고은아는 트로이카 시대에도 살아남아 그들과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고은아는 어렸지만 주로 과부 역할을 맡았는데 솔직히 다른 트로이카 여배우들이 많이 부러웠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제 이미지는 당시 제 나이와는 안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기 연령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 시절 여배우들은 충무로에 있던 사다 미용실에 아침마다 나와서 머리를 다듬었어요. 아침에 가보면 오늘 어떤 배우가 무슨 촬영을 하는지 다 알잖아요. 다른 여배우들은 한참 유행하는 옷에 최신 헤어스타일로 꾸미는데 저는 언제나 소복, 잘해봐야 한복 차림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당연히 그들이 부러웠죠. 그리고 이들 여배우들은 언제나 경쟁 관계였는데
한 번은 남정임 씨가 고은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예전에 고은아 씨 영화 포스터가 길가에 붙어 있으면 일부러 시선도 안 주고 앞만 보고 걸었다. 이처럼 고은아는 196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끄는 여배우 중 하나로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뷔한 지 불과 3년 후인 1967년 여배우로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결혼 소식을 발표합니다. 상대는 젊은 영화 제작자로 주가를 올리고 있던 합동영화사의 곽정환 사장이었습니다. 37세 노총각인 영화 제작자 곽정환과 22세의 여배우 고은아의 결혼은 호사가들의 무수한 추측을 불러일으킨 대단한 이슈였습니다. 곽정환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1960년 합동영화사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이후 그는 많은 영화를 제작하면서 한국 영화계를 쥐락펴락하는 충무로의 대부로 올라섭니다. 합동영화사 작품 리스트 초반에는 김지미 씨가 많이 출연했고 그 다음에는 엄앵란 씨가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고은아가 합동영화사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곽정환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은아는 합동영화사 사무실에서 개런티 협상을 할 때 영화사 측 고위층은 고은아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신인인 주제에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개런티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시 고은아는 배우를 천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배우 생활도 하기 싫어 이판사판으로 높게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고은아가 달라는 대로 줘라며 자신을 윽박지른 남자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은 전무였고 문 열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사장 곽정환이었죠. 고은아는 촬영에 들어간 후에도 곽정환 사장의 배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위경련이 일어나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제작사 입장에서는 촬영을 도저히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밤 촬영을 준비하느라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면서 간호사를 불러 링거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곽정환 사장이 고은아를 보고 왜 사람 꼴이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고은아의 이야기를 들은 곽정환 사장은 이 말을 하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오늘 촬영은 취소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고은아는 매일 눈 뜨면 마주치는 사람이 상대 배우 역인 신성일과 곽정환이었습니다. 당시 곽정환 사장은 제작자와 진행, 심지어 소품 담당까지 담당하며 고은아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은아에게 이런 특이한 제작자는 처음이라 그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비오는 장면 찍느라 살수차를 부르면 꼭 자신이 직접 호스를 잡고 물을 뿌렸습니다. 심지어 모든 스태프 중에 비를 제일 잘 뿌리는 사람이었어요. 섬에 촬영을 갈 때는 배도 자기가 직접 몰아요. 사장이라는 느낌보다는 스태프의 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더 컸어요. 당시에는 그런 제작자가 흔치 않았어요. 어쩌다 촬영 중에 갑자기 검은 중형차가 들어오면 사장님 오십니다 그러고는 쭉 서서 인사하고 사장은 둘러보고 격려 한마디 하고 떠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이후에도 곽정환 사장은 고은아의 키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고은아의 마음은 점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곽 사장이 촬영장에서 살다시피 하며 여주인공에 대해 배려가 높자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배우 신성일은 곽 사장을 놀려주기로 계획했습니다. 당시 신성일은 인천 월미도에서 고은아와 함께 이영표 감독의 소문난 여자를 찍고 있었습니다. 곽 사장을 골려주기로 마음먹은 신성일은 포옹하는 장면에서 감독의 컷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곽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미스터 신, 포옹 풀라고. 그러다 곽정환 사장과 고은아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고은아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이런 좋은 대우를 받았으니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영화계에서 그런 따뜻한 기억이 흔치 않았거든요. 그 와중에 결혼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결혼이 어려운 상황을 확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찾아와 청혼한 사람은 많았다지만 저한테 직접 청혼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했거든요. 그러나 고은아 어머니 입장에서는 중년 신사가 갑자기 찾아와 22세밖에 안 된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은 둘의 결혼을 반대했고 곽 사장은 고은아의 집을 찾아가 무릎 꿇고 그녀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결국 고은아의 가족들은 결혼을 허락했고 고은아와 곽정환은 1967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고은아의 황금기는 막을 내렸지만 그래도 영화사 사장과 결혼하는 바람에 자사제작의 영화에는 꾸준히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TV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드라마 파초의 꿈이나 달래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989년 방송된 MBC 드라마 제2공화국에서는 유경수 여사로 나와 유경수 닮은 꼴 배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후 TV를 떠난 고은아는 CBS 라디오 프로그램만을 진행하며 연기와 거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1997년 고은하는 배우가 아닌 합동영화사와 서울극장 대표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곽정환 회장은 1960년대 영화계에 뛰어들어 합동영화사를 설립해 300여 편에 이르는 한국 영화를 제작하거나 지원했습니다. 특히 1978년 세기극장을 인수해 만든 종로 서울극장은 2000년대 초까지 한국 극장계의 간판이었습니다. 과거 영화인들은 개봉 첫날 서울극장 매표소에 늘어선 줄을 보고 흥행 여부를 가늠했습니다. 봉준호 감독도 서울극장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개봉날 서울극장 앞에 모이곤 했어요. 바로 옆 2층에 있는 팡세라는 커피숍에 배우와 관계자들이 쭉 둘러 모여 매표소를 내려다보며 노심초사했죠. 관객줄이 길면 중국집 가서 탕수육 먹자가 되고 설렁하면 자장면 먹자 이랬어요. 또한 당시 개봉한 대부분의 한국 영화 시사회는 서울극장이나 대한극장에서 열렸을 만큼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곽정환 회장은 부산의 아카데미 극장, 대형 시네마 등 20개 극장을 운영하며 국내 영화 배급망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투자자로 나서 1990년대 최대 흥행작들인 투캅스2, 초록물고기, 넘버3, 편지 등을 배출했습니다. 특히 강우석 감독과 돈독한 사이였는데 곽정환 강우석 체제는 당시 여러 편의 히트작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강우석 감독은 흥행 영화를 제공하고 곽정환 회장은 전국적인 극장 배급망을 제공했죠. 그리고 합동영화사는 수많은 영화인들이 거쳐간 곳으로 유명합니다. 배우 박중훈이 합동영화사 사무실 청소까지 해가며 영화 깜보로 데뷔한 일화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배용준은 합동영화사 연출부로 취직해 밑바닥부터 배웠는데 당시 출연자 섭외와 장소 헌팅 등의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후 배용준은 1994년 드라마 사랑의 인사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이준익 감독 또한 합동영화사에 취직해 경력을 쌓았는데 처음에는 디자이너를 맡았고 이후 선정부장으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영화 제작사 시네월드를 설립하고 1993년 키드캅으로 데뷔하는데 성공했죠. 이뿐 아니라 강재규 감독과 명필름 심재명 대표 등 많은 영화인들이 합동영화사를 통해 영화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고은하는 서울극장과 합동영화사 대표를 맡았습니다. 이후 사업가로서도 능력을 발휘하며 한때는 성공한 CEO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극장은 대형 멀티플렉스의 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중심부에서 밀려났습니다. 여기에 영화 시장이 커지면서 대기업 자본이 영화 시장에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영화사는 송승헌 주연의 그놈은 멋있었다를 마지막으로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2020년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2021년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연은 극장 폐업 이후인 2021년 10월 15일에 일어났습니다. 곽정환과 고은하의 아들인 곽승남 대표가 2년간 췌장암으로 투병하다 향년 53세의 나이로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2012년 대종상 시상식에서 고은하 대표와 곽정환 회장은 영화발전 공로상을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당시 시상자로 나선 배우 안성기는 다음과 같은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두 분이 만나서 우리나라의 영화사를 만들고 극장을 만들었다. 고은하는 윤정희, 남정임, 문희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들 사이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자기 영역을 확고히 했던 여배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은하가 트로이카 여배우들 관련하여 남긴 말을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문희 씨는 저보다 1살 아래고 남정임 씨는 1살 위인데 영화 데뷔는 같은 해에 했어요. 개봉 날짜로만 따지면 제가 제일 먼저고 다음이 문희 씨, 그 다음이 남정임 씨 순서죠. 나이도 데뷔 시기도 비슷하니 경쟁심이 없을 수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왜 진작 친해지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커요. 지금은 젊은 여배우들끼리 모여서 놀기도 하는 모양인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길비디오였습니다.